안녕하세요. 지비투자장 마경환입니다. 이번 주 주간 매크로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이번 주는 제가 내년도 부동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부동산이겠죠. 부동산 가격 전망 관련해서 글로벌 투자은행들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정리해서 한번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블룸버그에서 나온 최근 자료에 의하면은 현재 미국 부동산 가격은 한 15% 정도는 하락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전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미국 부동산 가격이 펀더멘탈 대비해서 한 15% 정도는 고평가되어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은 이런 가계 부채 비율이 가계 소득 대비한 주택 가격 비율이라든지 소득 대비 월간 이자 비율 이런 펀더멘탈 지표를 반영해서 한 15%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모기지 금리는 지금 현재 7% 육박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초까지는 한 7.1까지 간 다음에 꺾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금리가 2024년 그러니까 한 2년 뒤 정도 되겠네요. 한 5%까지 까지 하락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목소득은 내년에 한 5% 정도 증가할 것 같은데 24년에는 좀 감소해서 3.5% 정도까지로 내려갈 것 같다 전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택가격 이렇게 가격 조정 나오면 얼마나 좀 오랫동안 빠질 거냐 봤을 때 한 2.5년 정도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가격이 안정화되는 국면에는 25년 정도 되어야만이 안정화될 거라고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제가 이전에 몇 번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이 슬라이드는 우리가 이제 주택가격과 모기지 금리는 반비례 관계죠. 주택가격이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금리가 반대로 올라가면 가격이 내려가는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일단은 주택가격과 모기지 금리는 반비례 관계라는 거 아실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특징은 금리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시차가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의 시차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시중금리와 부동산 가격은 반비례 관계고, 시차는 시중금리가 부동산 가격보다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먼저 선제를 움직인다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요거는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고 요거는 미국의 30년 모기지 금리입니다. 그래서 요 차트 쪽으로 보셔야 될 쪽은 위로 갈수록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반면 이제 제가 반비례 관계를 설명드리려고 30년 모기지 금리는 아래로 갈수록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지난 한 10여 년간 차트 어떻게 똑같이 가죠. 즉 정확하게 반비례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미국 부동산이 좀 꺾였는데 아마 더 꺾일 거라고 전망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연초에 한 3% 정도 하던 게 지금 모기지 금리가 한 7%까지 올랐죠. 따라서 이렇게 과거의 어떤 레깅 이펙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좀 후행 효과 같은 거 감안한다고 하면은 이제 금년 2022년 동안에 금리가 거의 더블 이상 올랐기 때문에 아마 이게 영향을 줘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방금 보여드렸던 자료는 이제 저희가 저희 그 캐피탈 이코노미스 자료고요. 지금 또 하나 자료는 이건 BCA 레포트입니다. BCA가 이제 아주 12월 초에 발표한 자료인데 제가 종종 이거 활용하는 건데, 이 BCA는 이런 거죠. 우리가 캐피탈 이코노믹스나 BCA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골드만삭스나 JP 모건이나 BOA 같은 데하고 좀 다릅니다. 뭐냐면 얘네들은 쉬운 말로 골드만삭스 같은 데가 돈을 내고 보는 별도의 유료 리서치 회사고요. 아무튼 독립 리서치 회사인데 전 세계 가장 큰 독립 리서치 회사가 BCA입니다. 근데 BCA가 제가 저희 자문고객한테는 좀 공유를 해드렸는데, 최근에 내년도 주요 자산에 대한 시장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한 자료 중에 일부인데, 부동산 가격 내년에 하락할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23년 내년도는 2022년보다도 글로벌 주택 가격이 더 하락할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한국 부동산 가격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글로벌이면 주로 선진국입니다. 그러면 선진국이 이렇게 하락한다고 하면 당연히 한국도 좀 약간 좀 많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서 내년에 금년보다 더 하락할 거라 전망하는 이유는 여기 좀 적혀 있습니다. 불행히도 23년도는 글로벌 주가가 22년보다 더 하락할 것 같은데,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긴축
효과 때문에 이게 긴축 효과가 되면서 결국은 부동산 효과가 또 시차를 두고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전망을 가지는 것 같고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죠. 차트는 뭐냐면은 여기 점선은 글로벌 부동산 가격이고요. 그리고 여기 짙은 색깔이 뭐냐면은 같이 움직이죠. 집값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이건 뭐냐면은 뭐 영어로 쭉 적혀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매수 의향 대비해서 매물, 즉 여기 데이터가 잘 안 보이네요. 지금 보시면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 간다는 거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매물이 매수 의향보다 훨 더 많다는 얘기죠. 즉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매물이 살려는 사람은 적고 매물이 많이 쌓이면은 시차를 두고 가격이 하락하더라는데 여기 BC에서 제시하는 건 한 6개월 정도 지금 이 인디케이터가 먼저 선행을 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렇게 매수 의향보다 매물이 굉장히 글로벌리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가격이 한 6개월 시차를 두고 더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선진국 부동산 가격 가격 하락하는 것은 기정사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미국으로 좀 돌아와서 미국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면 왜 부동산 가격이 빠지냐면 너무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결국은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다들 대출을 일으켜서 부동산을 투자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자 비용 부담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얼만큼 이자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이자 비용 부담이 첫 번째 요거는 원본이죠. 원금 상환하는 거고 요거는 여기 약간 파란 색깔이에요. 요거는 이제 이자 비용인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미국 이게 부동산 가격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격이 얼만큼 올랐냐면 무려 37%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년 사이에 가격이 한 37% 상승하였는데 동구간 동안에 요 원금 상환하는 거와 원금 상환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자 내는 비용을 합쳐서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가 983불 정도였어요. 월간 하면 1000만원 정도 되겠죠? 1000만원 정도의 월 아니네. 1000만원이 아니네요. 어떻게 계산하죠? 1000불이면은 월 100만원이네. 그죠? 월 100만원 정도 이자 비용 부담이 있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이제 모기지 금리가 급등하면서 어디까지 했냐면은 와우 2100불까지 올라갔어요. 즉 현재 가격은 한 37% 올랐고 반면에 이제 매월 내야 될 모기지 페이먼트 이자 비용과 원리금 상환 비용 원금 상환 비용을 하니까 930불에서 2100불까지 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즉 굉장히 이자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큰 폭으로 증감하고 있어서 굉장히 주택 소유자들이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큰 비용이 부담이 되면 결국은 이제 주택 가격이 향후에 이제 하향 전망이 커지는데 그럼 현재 밸류에이션이 좀 어떨 건지에 대한 전망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 저 잘 모르는 회사인데 요 회사에서 요런 부동산 밸류에이션의 자료를 봤는데 부동산 밸류 제가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좀 부동산 전문 회사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밸류에이션 크게 두 가지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미디안 하우스홀드 인컴 즉 미국의 평균 정도 되는 가게들의 수입 대비해서 가격이 얼만큼 되니 그죠? 예를 들면 가게 수입이 연봉이 예를 들면은 어떻게 연봉이 1000만원인데 집값이 5천만원이다. 그럼 5배죠. 그렇게 측정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소득 대비해서 월간 나가는 이제 주택 관련된 페이먼트, 그러니까 원리금 지불 비용이죠. 자, 그렇게 봤더니만 평균적으로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가 왼쪽이죠. 왼쪽을 보면은 현재 주택 가격, 그러니까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미국이 요렇게 한 5배 정도 되는 것 같아. 5배 정도 되는데 굉장히 비싸죠. 리만 사태 이후에 가장 비싼 레벨입니다. 비싼 레벨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소득 대비 월간 페이먼트는 보시면은 그 정도네요. 오른쪽으로 보셔야죠. 그죠? 이렇게 한 25% 정도 되네요. 그래서 25%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소득은 앞으로 크게 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이 정점일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과거 평균과 비교하면 평균이 정도예요. 평균이 한 3.5배에서 3.7배 정도 사이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가계소득 대비해서 주택 가격이 한 3.7배 정도가 평균인데 지금 5배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뭐죠? 그 소득 대비 월간 페이먼트, 그러니까 원리금 나가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과거 평균을 보면 이렇게 한 채 20%가 안 되는데 지금 25%죠. 그래서 결론은 이게 과거 평균 대비해서 봤을 때 두 펀드들 지표 모두 다 한 15% 정도 업사이드에 가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이제 타이트닝 어떤 이제 긴축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어떤 고평가되어 있는 게 장기적으로는 평균을 수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평균 수렴하면은 한 15% 정도 하락할 거라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 기관에서 연결해서 이 정도 걸릴 거라 보고 있고, 이렇게 정도 레벨, 이게 평균 수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렴하는데 얼만큼 시간이 장기 평가에 걸릴 거냐라고 봤을 때 한 2년 반 정도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가격 하락 조정이 완료되는 건 25년 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블룸버그 리서치 자료에 의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가격 조정의 어떤 길이는, 그러니까 폭은 뭐 그렇게 안 깊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한 2년 내지 3년 정도는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다행인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통 우리가 리만 사태 때 보면 서프라임 모기지론이 발생하면서 사실 부동산 버블 때문에 모기지가 그 리만 사태가 발생했죠. 즉 부동산 가격 하락이 여러 가지 경제적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엄청난 대재앙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같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만 상대적으로 리만 사태 이전보다 미국 경제 펀더멘탈이 굉장히 양호하다는 건 이미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 주택 가격 하락이 시스템 전체 리스크를 미치는 건 제한적일 거라 보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이 먼저 리만 사태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즉 리만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 금융기관의 건전성, 자본 확충을 굉장히 많이 해놨고요, 현재. 두 번째는 미국의 그 리만 사태가 결국은 가계 대출 비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런 뼈 아픈 어떤 아픔을 먼저 겪다 보니까 미국의 가계들은 한국과 달리 엄청나게 딜레버리징을 이미 진행하였습니다. 한번 볼게요. 보면은 여기가 여기 리만 사태 기점이거든요. 근데 그 위에 보면은 여기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인데 이렇게 계속 늘었죠. 계속 이렇게 많이 늘었다가 리만 사태 이후에 이렇게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결론적으로 미국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리만 사태보다 더 많이 담보가 되어 있고, 게다가 또 가계 부채 비율이 리만 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감소를 했기 때문에 설령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엄청나게 시스템 전체 리스크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면 사실 한국 부동산은 이 부분이 좀 걱정이죠. 그러니까 특히나 가계 대출 비율이 미국과 반대 사이클 같죠. 이렇게 오히려 확대가 되었던 게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한 15% 정도 하락할 거고, 근데 이게 전체 시스템 리스크는 불거지지 않을 거고, 시스템 리스크로 불거지지 않게 보는 이유는 금융 건전성이 굉장히 많이 담보가 되었고, 두 번째로 가계 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어떤 버퍼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계 부채 비율이 미국과 달리 반대로 엄청나게 가계 부채 비율이 늘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일정 부분 경제 충격파가 미국보다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미국도 지금 가격 조정이 한 2년 정도는 걸쳐 전망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어느 정도 최소 그 정도는 가격 조정 기간이 진행될 거라고 것을 좀 유추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